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접종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휴일 동안 중단된 접종은 화요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광주 전남에서는 이틀 동안 5천 명 가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28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건수는 광주 3,274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전남의 접종자는 1,950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은 백신을 받은 이후 가급적 닷새 안에 접종하는 게 좋다는 정부 권고가 있었고 또 휴일의 경우 이상 반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률은 30.1%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병원들이 이제 주말에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접종을 진행을 해서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광주 2건, 전남 4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중 1건은 국소 알러지 반응, 5건은 발열 증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화요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수요일인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호남권역 접종센터가 마련된 조선대 병원에서 2일에는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됩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의 특별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율촌 제1산단이 산단 지정 29년 만에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됐습니다.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전남 동부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산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율촌 제1산단은 1994년 8월 현대자동차와 산단 대행 개발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해 12월에 착공했지만 IMF 이후 현대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2006년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3개 지자체에 중복돼 있어 행정 지원에 난관이 많았고 조선업 등의 경기 침체로 주력 산업인 철강과 금속 분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조 2,5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1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율촌 제1산단은 총 분양 면적 632만 제곱미터 가운데 MOU 체결된 것을 포함해 591만 제곱미터가 분양돼 93.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단 지정 29년 만에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된 겁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친환경 핵심 산업인 2차전지 클러스터와 블루에너지 프로젝트인 해상풍력발전 주요 자재 생산 기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율촌 제1산단은 1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은 현재 율촌 제2, 제3산단과 황금산단, 세풍산단, 해룡산단 등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추가 산단 조성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세풍, 황금산단 등과 연계해 기능성 화학과 금속 소재 등 제조업 기업을 통한 광양항 물동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 세대를 거쳐 조성된 율촌 제1산단은 산업구조 다변화 시대에 적응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인근에서 표류하던 유조선 7척이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당시 선박들이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표류하고 있었다며
구조등 등을 이용해 선박들을 인근 항구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8시 40분쯤에도 돌산읍 신기항에 정박 중이던 여객선이 계류줄이 끊어져 인근 선박과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첫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축구전용 구장에서 열린 하나 원큐 K리그2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열전을 펼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해 무승부와 함께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는 8승 13무 5패로 K리그2 6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바나나가 군인들의 간식으로 공급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농장의 고민이었던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해남군의 농민 김현식 씨의 농장입니다. 작년 1월 바나나 농사를 시작한 뒤 1년여 만에 첫 수확. 바나나가 커가는 내내 판로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4월 말까지 생산될 18톤 전량이 군인들 간식용으로 군납이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 어디를 가도 바나나 경매 시장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뻔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전남의 바나나 농장은 해남을 중심으로 강진과 진도, 완도 등 모두 7개 농가. 무농약 바나나라는 특장점이 있지만 수입산 바나나보다 2~3배 비싸 가격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농가별로 수확철이 2~3달에 그쳐 연중 안정적 생산이 어려워 소규모 판매에 기대해야 했습니다. 농협은 정식 이후 1년 뒤 수확하는 바나나의 특성을 고려해 바나나 정식 시기와 수확기를 조율하고 연중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군납에 이어 수도권 학교급식, 대형 마트 등으로의 공급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재배하는 농가를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런 회의도 하고 재배 기술 전달 교육도 같이 하면서 작기 조절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집중 출하하는 농가가 있고 또 지금 겨울철에 출하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 2,900여 제곱미터였던 전남의 바나나 재배 면적은 불과 3년 사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신안에서도 1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바나나 농장이 추진되는 등 전남이 바나나의 주산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순신대교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는 65억여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28곳 가운데 교통량이 많거나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하루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위반할 경우 일반 금지 구역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하나로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를 추진합니다.